알았어요. 미안해요. 어디냐면은 미적분 봐봐. 강의 여기까지. 나도 어딘지 몰라서 그래 지금. 어디까지 했었냐면 개멋있잖아. 모자 똑같은 모자 개멋있잖아요. 수열의 수렴과 발산 다 배우고 이게 12월 19일 날 수업인데요. 반이 지금 늦게 개설되는 바람에 다시 오늘부터 시작한다. 필수예제 5번까지 했었네요. 19쪽 펴라 우진아. 19쪽 전까지는 저거 설명 듣고 다 마스터 해오라고요. 수학 1의 수열 쪽을 강의를 안 되는 거는 여길 들어. 또 광고하게 만드네. 홍보하게 만드네. 이거 고2 수학 1 수열. 수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은 두동식이야. 그럼 1강 빼고 다 했잖아. 마지막 지도 나가고 이거. 뭐야 우진이 소리잖아. 야 여기 등차 수열 첫 번째 강의 빼고만 그때 녹화 실패로 그리고 다 있어. 근데 이게 좋아. 여기 좀 자세하게 했단 말이야. 여기서 특히 이거 등차 등비랑 시그마. 여기 시그마 알아야 돼요. 시그마.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이쪽을 마스터 해야지만이 이번 시험이 중간고사가 이쪽에서 주로 나오니까 그만 얘기한다. 19쪽 개노잼이잖아. 했어. 지난 시간 했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 똑같습니다. 함수의 극한하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풀죠? 벽에 써 있잖아요. 0분의 0꼴이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인수분해 유리화 후 약분 꼴을 다시 본다. 똑같은데 분자가 있더라도 분자의 유리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밑에다 줄 긋고 1을 쓴 상태에서 분자 분모에다가 이 부분의 부호가 바뀐 무리식을 곱해주는 거죠. 개 쉽잖아. 그러면 위에는 암산하면 n+3 빼기 n이니까 여러분들 수학 2를 마스터하고 지금 마지막 미적분 배운 거라 이 정도는 그냥 돼야지. 3이잖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은 답은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되니까 0. 이런 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무한대로 상수꼴 0이지. 되지? 되게 쉽잖아요. 근데 꼭 0으로 반드시 가는 건 아니야. 이거 계산해봐야 하는 겁니다. 형태에 따라서는 0으로 안 갈 수도 있죠. 위에 루트 n이 남아있거나 그러면. 요거는 딱 봐도 뭐를 해야 되냐. 여기 분모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고 분자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극한에서 최우선으로 유리화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둘 다 해야 돼.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분수식이나 복잡한 식에 섞여 있으면은 최우선으로 유리화해서 처리하는 게 좋아. 개빡치는데요. 펜이 안 나와. 열악해 학원이.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는데 미쳤구나 학원. 펜 좀 사달라고. 좋아. 이것도 안 나온다 분명히. 멋있게 펜을 들었지만 안 나올 수도 있죠. 불편. 야 여기 유리화를 할 때는 암산으로 하기 이전에 얘랑 똑같은 거 이거 얘랑 똑같은 거 이거 하나 곱해주고 이걸 곱해주기 위해서 위에도 곱해주고 개지루하잖아. 너무 쉬워가지고 한 번만 보여주면 끝입니다. 이런 건 다시 설명하는데 다시는 설명 안 해. 그리고 얘를 위해서 플러스로 한번 곱해주고 수학도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때는 저게 다 x로 들어있었죠. 그리고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암산으로 해. 암산으로 얘네 둘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1을 빼니까 1이 되죠. 앞에 거 합차 공식으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1이 된다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 사라지는 거야. 남는 거는 요거랑 요게 남죠. 근데 남는 걸 보면 꼴이 바뀌어 있습니다. 무슨 꼴이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돼버렸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최고 차항이 개수 b 아니면은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풀 수 있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이걸 버리면 돼요. 쓸모없는 거 버리고 2루트 n, 2루트 n이니까 2루트 n분의 2루트 n이 극한값이 됩니다. 약분해서 1이죠. 집에서 해. 하나 더 있잖아. 이런 거는 진정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아니죠. 왜죠? 차수가 대등하지 않잖아요.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랑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이거 그래프 그리면은 그래프도 그리들 마이너스 n제곱 묶어가지고 n 빼기 10이니까 0 찍고 10 찍고 0에서 접하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죠 이제. 수학도 다 배웠으니까. 근데 여기서 n에다가 자연수만 넣으니까 1 넣으면 뭐 이거, 2 넣으면 이거, 3 넣으면 이거, 10 넣으면 이거, 11 넣으면 이거, 12 넣으면 이거 이런 거야. 그럼 무한대 넣으면 무한이 커지면 마이너스 무한대. 너무 개쉽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그래프 없이 그냥 식으로만 본다고 해도 실제로 대등하지가 않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너무 커져.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이것도 좀 불분명하니까 증명하라고 하면은 이런 식도 가능하죠. 얘네들을 억지로 묶어 n 세제곱으로 억지로 묶습니다. 그럼 얘는 n분의 10 빼기 1.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얘는 무슨 꼴이냐면은 무한대로 커지는 거 곱하기 얘는 상수꼴이죠. 왜냐면 얘는 0으로 가니까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맞아요. 단 이 상수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조심해야 된다. 이 음수잖아. 이게 마이너스 1로 수렴하거든.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죠. 다시는 안 할 거야. 집어쳐. 여러분이 못하는 거 있어. 잘 봐봐. 위에 4개는 알아서 책 보고 네가 하든 말든 알아서 하는데 14번 같은 거는 지금 해봐. 수열의 합을 못하면 못하는 거죠. 이거를 수열의 합으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 복습을 하라고 하거든 선생님이. 근데 이거는 일반항이 n 플러스 1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항이 뭐냐, 앞에 거 3개를 관찰해서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이라면 n번째 항은 뭐겠냐고, n이란 말이야. 그리고 일반항을 k로 바꿔가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돌린 거가 수열의 합 SN인데 얘는 SN이 아니라 S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 A의 K는 K니까 AN이 N이니까. 그럼 이거는 공식이 뭐죠? 2분의 N, N 더하기 1이잖아. 근데 N 플러스 1로 해야 되잖아요.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돼가지고 요 앞에 있는 식이 요게 되는 거야. 끝까지 해봐 이거. 고. 정말 센스가 없구나. 여기서 이건 루트 2로 다 둘 다 묶어놓으면 좋죠. 그리고 이 부분 있잖아. 이 루트 2개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루트 n 플러스 1로 묶어야 돼. 이거 못했을 거야. 이게 중요한 얘기야. 인수분해 유리화후 약분이기 때문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먼저 하는 겁니다. 루트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했어요? 못했죠? 내가 이걸 얼마나 강조했냐고. 기억 안 나죠? 이걸 루트 n 플러스 1로 묶어줘야 돼. 묶은 상태에서 이 부분 있지? 그러면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돼서 얘를 처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위해서 이렇게 곱해주는 거 분자분모에. 그래가지고 얘는 그러면 2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n 플러스 2 빼기 n이니까 2가 돼서 2랑 얘랑 곱해서 2가 되고 얘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이 루트 n 플러스 1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요. 그러면은 쓸데없는 거 지워도 돼. 지워서 풀면 돼. 그러면 여기가 2 루트 n인데 2 루트 2 루트 n이야. 이렇게 안 해. 실제 풀 때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한다. 이거 지우고 루트 n이 2개니까 2. 근데 루트 2가 있고 2 루트 2 루트 n분의 요거 지우면은 2 루트 n이니까 루트 n 약분.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답이에요. 루트 2분의 1. 왜 다르지? 유리하면 똑같잖아. 야, 이 정도만 돼도 살짝 난이도 있는 건데 준영이가 자신감 있게 무한대라고 답을 얘기해버렸네. 무한대는 잘 안 나와.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뭔 무한대야. 필수 예제에서는 나왔었죠. 우진이 현성이 이해되냐? 마이크 좀 켜놓고 해. 심심해. 그래도 우진이었냐 현성이었냐? 우진이 아니에요? 우진이 아니네. 꺼지세요. 다음. 그러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 극한 계산했으면 미정계수 결정 또 나오죠. 전체적으로 이게 루트의 2차니까 1차 정도. 얘도 1차니까 진정한 대등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어떻게 하죠? 얘를 유리화를 해야죠. 넘나 개주라 하잖아. 너무 쉬워가지고. 흥미 잃었어. 분자의 유리화를 할 때도 있죠. 근데 유리할 때는 암산으로 다 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쓰는 게 좋아요. 차근차근. 근데 그 다음 과정에서는 암산해도 돼. 예제곱 빼기 예제곱. 근데 암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니 잠깐 이 중요한 타이밍에 에러가 나. 간다. 이렇게 써놓고서 그 다음에 이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가로치고 n제곱 더하기 1이니까 사라지고 an 빼기 1 밖에서 해놓은 상태에서 an 빼기 1 알았죠? 그러면 an 빼기 1 분자가 되는 거죠. an 빼기 1 밑에는 루트 n제곱 더하기 an 플러스 루트 n제곱 더하기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그러면 무한대꼴이 됐어요. 이게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게 3으로 수렴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3으로 수렴하려면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3이어야 되는데 얘는 무시해도 좋아. 2분의 1 차니까 무시해도 좋아. 상수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n이죠. 얘는 n. 그래서 2n분의 an이 3으로 가야 되면 a는 6이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n으로 나눠서 풀 수도 있다. 분자 분모를. 그런 건 이제 수학토에서 했으니까 알아서 밑에 읽어보고 그런 것까지 설명 열받잖아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긴 나와. 해봐 이거 두 개 꼭. 극한을 계산하다 보다는 이 미정계수를 결정하라 더 잘 나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간다. 두 개 다 풀었죠? 답은 이거야. 오케이 넘어가. 다음 페이지. 그만 집어치세요 하던 거. 연습 문제 풀고 있었는데 친구들은 이거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8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진이가 옛날에 어리버리 했잖아. 이거 못해가지고. 야 이거를 극한이 리미트 a이 알파로 간다고 치면은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는 3 이렇게 풀면 너 바로 빵점 퇴학이야. 서술형 나오면. 양변 이렇게 곱해가지고 5알파는 2. 그러면 알파는 5분의 2죠. 답은 맞았죠? 답 봐봐. 맞았지?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객관식에서만 이럴 수 있죠. 그럼 객관식 이런 거 안 나오지. 누가 내. 근데 왜냐면 얘는 극한값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값이 있는 거 아니까 수렴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찢어가지고 풀어도 되긴 돼. 센스 있게 하자면. 근데 이렇게 풀라고 낸 문제는 아니고요. 정석대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얘를 bn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얘를 bn으로 표현해주면 되죠. 그 방법을 먼저 해볼까? 치환하는 방법 1번. 자, 2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5는 bn이다라고 치환하면, 근데 이거를 an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an 플러스 5는 bn 곱하기 2a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다 전개 2bn an 플러스 bn
여기 an 플러스 5. 그래서 an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an이 있는 항은 왼쪽으로 없는 건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1-2bn의 an. 얘네 둘을 한 거다. 그리고 얘는 bn-5. 그래서 얘로 나눠. 그래서 결론 an이란 거는 1-2bn분의 bn-5인데 bn이라는 거는 치환을 하면 3으로 수렴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서 an을 계산하라고 하면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서 1-2bn분의 bn-5를 계산하면 되는데 얘가 수렴하죠 3으로. 그때는 리미트를 4개로 찢어가지고 일단 3을 넣어서 1-2, 3은 6분의 3 빼기 5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5분의 2 똑같잖아. 근데 센스가 있다면은 값을 물어봤으면 있겠거니 하고 그냥 수렴하니까 찢어서 해도 돼. 아까처럼. 이거의 극한값을 알파라고 두고 해도 되고. 객관식일 때는 그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첨부하면 너는 그럼 바로 퇴학이야. 소수로. 다 돼버렸는데 현성아, 우진아 돼? 빨리빨리 반응해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왜 닥치고 있는 거세요? 네. 좋아요, 진영이. 근데 너 준영이 사칭하지 마. 준영이 앞에 있단 말이야. 근데 18번 같은 건 가능해. 17번은 조금 어렵잖아요. 이거 모양을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게 그냥 그럴 바에 치환하는 게 낫거든. 어렵거든. 근데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수렴하는 덩어리를 통째로 써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어요. 요 NaN을 치환을 안 해도 이거 딱 보면 분모가 NaN 곱하기 N제곱이잖아요. 나눌 수 있지. 나눠서 쓸 수 있는데 근데 분모가 어차피 한 덩어리니까 이거를 분의 1로 딱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천천히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도 되잖아요. 같은 식이잖아.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얘는 뭘로 수렴하냐? 얘가 5로 수렴하니까 수렴분의 수렴 5분의 1로 수렴. 여기는 수렴하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의 개수비인 3으로 수렴. 그래서 5분의 3 이렇게 풀어도 돼요. 요런 게 있다는 얘기인데 삽소리였고요. 다음 단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하기 싫을 정도인데요. 이런 얘기다.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다음 같은 대소 성립한다. 만약에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은 베타로 수렴한다고 하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랬을 때 어떤 N을 집어넣어도 항의 값이 BN이 더 크면은 극한값도 크다 이런 얘기야. 크거나 같다. 예를 들면 이거 제일 좋아요. AN은 n분의 1, BN은 n분의 2로 놔. 그러면은 첫째 항부터 다 관찰해 봅시다. 첫째 항은 이거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가죠? BN은 2분의 1, 3분의 뭐 하세요? 2분의 2 1분의 2 2분의 2 1 3 넣으면 3분의 2 4 넣으면 4분의 1 4분의 2 그냥 이렇게 쓸게 그냥 2분의 2 1분의 2 무슨 소리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그러니까 n에다 어떤 수를 넣어도 항상 크다는 얘기가 같은 n을 넣었을 때 더 큰 수열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극한값도 일단 더 크다는 얘기야. 근데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실제로 0으로 수렴하죠. 극한값. 극한값은 둘 다 0이거든. 그래서 주의할 건 이게 더 중요하죠. 만약에 AN보다 BN이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더라도 극한값은 크다고 하면 안 되고 크거나 같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부등식에다가 리미트를 보내면 부등식의 리미트 n을 무한대 보내면 등호가 생긴다. 그런 개념 했었죠. 그게 일단 중요한데 그거 이전에 어쨌든 수열의 항이 다 크면 어떤 n에서든 간에 항이 더 크거나 같으면 극한값도 크거나 같다라고 그냥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증명이 없어. 뭐 당연한 얘기죠. 뭐 계속 큰데
항상 비교도 계속 크면 극한값도 큰 대로 가까워지겠죠.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거는 항상 큰 수열이 있다고 해도 극한값이 같아질 수는 있습니다. 같은 대로 갈 수도 있어. 그래프 그려보면은 n분의 1하고 n분의 2는 x축에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둘 다 0으로 수렴한단 말이야. 항상 어떤 시점에서도 n분의 2가 더 크긴 커. 함수값이. 하지만 극한값은 같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큰 수열이면 극한값이 항상 커. 크거나 같거나 작아지진 않아. 항의값이 더 큰데 극한값이 더 작은 데로 갈 수는 없어. 얘의 극한값보다 얘의 극한값이 더 작은 데로 갈 수는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는 없겠어요. 그 정도만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필요 없는 얘기야. 이 샌드위치 정리 알지? 리미트 보내서 이거 5로 수렴, 5로 수렴, 얘도 5로 수렴하지. 그리고 여기 등호가 없어도 5로 수렴. 똑같아요 이거. 옛날에 배운 거 수학토에서. 됐어. 그러면 바로 문제 풀면 돼. 설명할 게 없잖아. 너무 쉽잖아. 좋습니다. 필수예제 9번. 이런 거 어떻게 하죠? 부등식의 모든 변을 n제곱 더하기 1로 나누죠. n제곱 더하기 1은 n이 자연수일 때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죠. n제곱 더하기 1로 나눠가지고 n제곱 더하기 1로 나눠가지고 이거는 전개를 하는 게 좋죠. 9n제곱 플러스 다 할 필요 없겠지만 여기 12n 플러스 4인데 그래서 리미트를 보내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항상 극한값도 얘가 수렴한다면은 항상 얘가 얘보다 크고 얘보다 큰데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극한값이 뭐냐면 9죠. 얘도 9잖아. 1분의 9. 얘도 9로 수렴. 답 9. 개쉬운 거죠. 밑에 거 내가 한다. 사인 나오니까 또 어리둥절하면서 어리버리 까는데 사인은 생각해보면은 세타가 뭐든 간에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각도잖아. n세타. 그러니까 사인은 그래프가 아래 중간 아래 중간 위 중간 아래 중간 이렇게 너무나 오랜만이잖아 사인 그래프.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값이 증가해요. 진동해요. 이 각도는 막 돌아가봤자 여기가 각도가 막 가봤자 어차피 사인 값은 이런 걸 벗어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수야 그냥. 마이너스 1에서 1사이야. 근데 봐봐. 분모는 어떻게 되냐? 무한히 커지잖아요. 그 무한대분의 상수꼴로 볼 수 있으니까 정형이란 말이건. 진동하긴 진동하는데 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냥 0으로 수렴이에요. 답이 0이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풀면 좀 그렇잖아요. 이건 직관적인 풀이고 실제로 0인 거를 금방 알 수 있는데 뭐 증명해봐 약간 논리적으로 해봐 아니면 이번 달에 배운 부등식 이용해봐라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부등식을 이용하면 되지. 사인 n세타라는 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1 플러스 n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부등식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낸다.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수렴. 얘도 0으로 수렴이니까 얘도 0으로 수렴이지. 얘의 극한값은 이 시계값이 더 크기 때문에 얘보다는 클 수밖에 없고 얘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 근데 같아질 수는 있고. 근데 이 사이에 껴있으면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되죠? 개쉽죠? 근데 이거 은근히 시작을 못해. 이거 풀으라고 하면은 요걸 못 씁니다. 이거를 이 시작이 제일 중요해. 이걸 외워야 돼. 이렇게 시작한다. 부등식을 만들어서 시작한다. 넘어가. 해봐. 다 됐으면 잠깐 휴식을 하는데요. 휴식이 필요 없는 학생은 연습 문제 그냥 가면 된다. 27쪽까지. 연습 문제 좀 풀고 있고요. 이거 답 보여줄게. 그리고 내가 이따가 연습 문제에서 조금 어려운 건 몇 개 풀어줄게. 어려운 게 없거든요. 참고로 우진아 마프 시너지의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제 따라와야 된다 시작했으니까 이거 진도 나가는 그 순간에 거의 배운 데까지 다 풀어라. 왜 준영이가 대답하냐? 준영. 오케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개 쉽잖아요. 할 게 없잖아. 야, 연습 문제 싹 보니까 할 게 없는데요.
로그 덧셈은 진수 곱해지는 거 알죠? 빼셈은 나눠지고 1을 위로 올려야지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알아서 하시고요. 이거 근각에서의 관계로 하면 식 나오죠. 이거 통분하고 너무 쉽잖아요. 1스텝은. 넘어가. 2스텝에서는 할 만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도 못할 것 같네. 이거 일반항은 뭐냐? 10번 간단하게 코멘트 하겠습니다. 끝까지는 안 해줄 거야. 수열 수업 들으세요. 일반항은 이게 세 번째 항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그랬지 옛날에. 그러면은 세 번째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n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그림을 그리는 거야.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번째 항은 n 곱하기 n 플러스 1까지 있을 거고 밑에는 n세제곱일 거예요. 근데 일반항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일반항을 극한을 보낼 수가 없어. 왜냐면 일반항 자체에 합의 꼴로 주어졌잖아. 이게 더하기 땡땡 더하기 이거를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극한을 보내기 이전에 요거 자체가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얘를 합의 일반항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요거를 또 첫째 항 B1, B2, B3으로 해가지고 이거 BN 이거의 합을 구해야 돼. 그럼 요거의 BN을 K로 바꿔서 K 플러스 1을 해서 얘를 시그마 왜 안 보이는 거야 빨간색 요렇게 이거 지금 K 플러스 1로 해가지고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돌려줘야 돼 일단은. 근데 얘는 그러면은 시그마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잖아.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는 2분의 N 플러스 1 더하면은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인가? 얼마나 많이 했으면 더해지는 거. 이거 더하는 과정에서 N 플러스 2 인수분해하는 것까지 다 강의 있어요. 수열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습해오면 돼. 금방 해.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배웠기 때문에 다 기억날 거야. 그렇게 바꾼 거를 여기다 식에 집어넣어서 극한을 보내면 답이 3분의 1이겠네. 그러니까 수열만 잘 되면 극한은 쉬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 시험에 하나 나온다. 수열의 합을 애들이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걸 좋아합니다. 봐봐. 암산으로 3분의 1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수열만 잘하면. 됐고 요런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얘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무조건 먼저 처리해줘야 됩니다. 유리화해서 12번 해보겠어요. 12번에 약간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요 무리식의 정수 부분 질문 많이 하거든. 저 9n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3보다 작거나 큰 완전 제곱식을 찾아. 무슨 소리냐면 9n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3보다 작은 건 일단 9n제곱이 하나 있고요. 큰 거는 3n 플러스 1의 완전제곱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이거를 3n의 완전제곱. 이거를 전개해 봅시다.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 잘못됐잖아. 이거 있고. 그러니까 3n의 완전제곱, 3n 플러스 1의 완전제곱, 3n 플러스 2의 완전제곱 이런 것들 중에서 요 식이 전개했을 때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찾아야 돼. 얘를 전개하면은 9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죠. 확실히 얘보다는 크죠? n에 자연수니까. 얘는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이니까 얘보다는 얘가 커.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합니다. 이걸 찾아내가지고 결국은 이 식은 3n 플러스 1의 완전제곱보다는 크고 3n 플러스 2의 완전제곱보다는 작다를 알아내는데 알아낸 상태에서 그러면 루트를 씌우면은 똑같이 크기는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얘는 어차피 얘보다 하나 딱 큰 수거든. 루트를 이렇게 없앨 수 있잖아. 완전제곱식은. 그럼 얘는 어차피 하나 큰 수니까 얘의 정수 부분은
3n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 an이 3n 플러스 1이 됩니다. 살짝 어렵죠? 그러면 이 수가 정수 부분이 이거면 소수 부분은 뭘까? 이 수에서 얘를 뺀 거죠. 이 소수 부분이라는 거는 어떤 수에서 정수 부분을 날려버리면 소수만 남잖아요. 그래서 소수 부분 b에는 9n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3 빼기 3n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A에는 3n 더하기 1, B에는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계산은 네가 해야지. 내가 할 거기까지 할 수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살짝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9n제곱이 있으면 3n 플러스 1, 3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여기가 4n제곱이 있으면은 2n 플러스 1, 2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제곱식이 양쪽에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하나 차이 나는 완전 제곱식을 양쪽 부분이 1 차이 나는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봅니다. 됐어. 어려웠고요 살짝. 다음에 뭐 할 게 없네 별로. 다 쉽고. 야 이거는 옛날 강의 봐라. 수학 2 강의에 있어요. 한번 해봐. 옳은 것은 기억은 왜 틀렸죠? 둘 다 수렴하면은 찢을 수 있나? 없지. 분모가 0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건 베타 0일 수가 있어서 안 됩니다. 얘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항상 0으로 가냐? 당연히 아니지. 이제까지 엄청나게 많은 예시를 봤잖아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계산해봐야 하는 거야. 부정형이야. 부정형이 어떻게 0으로 가? 너무 쉽잖아. 얘는 무한대로 가고 0으로 간다. 무한대 곱하기 0꼴은 0이에요? 아니야. 예를 들어줄게. A에는 n, B에는 n, A에는 n제곱, B에는 n분의 1 이러면 차수가 이게 더 높으면 발산할 수도 있어. 리미트 n을 무한대 보내면은 이게 n이니까 발산하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수열의 항이 항상 크다고 해서 극한이 큰 건 아니고 크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틀렸죠. 답이거네. 이거 증명 어떻게 하냐면요. 얘는 0으로 수렴, 얘는 알파로 수렴하면 얘에서 얘를 빼. 봐봐. AN에서 AN 빼기 BN을 뺀 거는 어디로 수렴하냐면요. 각각이 수렴하니까 각각의 극한값의 차로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BN이잖아요. 계산하면. BN은 알파로 수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암기해두고 있어야 돼. 이거는 봐봐. 어떤 두 식을 빼서 수렴했는데 그러니까 빼거나 더한 식이 수렴하게 되면은 한쪽이 수렴하면 다른 쪽도 무조건 수렴해야 돼. 덧셈 뺄셈한 식이 수렴한다는 거는 둘 다 수렴하거나 둘 다 발산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수 발발이. 이것도 옛날에 다 설명했고. 그래서 맞는 겁니다. 이거는.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해야 돼. 그래야지 얘도 통째로 수렴할 수 있어. 다음 실력업은 2개 다 풀어주겠어요. 아니 이거 뭐야. 이것도 결국에는 수열 문제잖아. 수열에서 막혀버리니까 이게 수열에 합이 안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합의 꼴로 주어진 거는 앞에 3개를 관찰해서 일반항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인 거를 보고 일반항 이름을 불러줘야 돼. 이거 A1, A2, A3 일반항을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해 봅시다.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 숫자가 1, 2, 3 가니까 n 곱하기 2n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2n 마이너스 1, 3, 5, 7 나가는 거는 등차 수열 1, 3, 5 나가는 거는 2n 마일이죠. 이 정도는 돼야지. 등차 수열을 바로 돼야죠. 빼기 2n 마일인데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여기서 이거는 n은 변하는 n이고요. 이 2n은 변하지가 않아. 저건 상수야. 정상수. 어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요 n하고 n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빨간색 n이고 이거는 검은 n인데 혼란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k번짝으로 바로 해버리면 돼요. 어차피 시그마 돌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몇 번째 항이냐? 아, 이거 말고 지금 마지막에 이게 두 개 있죠. 이렇게. 이게 n번째 항이 맞나? 한번 n을 넣어봐. k에다 n을 넣으면 n 되고 n 넣으면은 2n이 사라지면서 빼기 1이 더하기 1로 바뀌잖아요. n번째가 맞네. 그래서 요런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먼저 계산을 시그마를 돌려줘야지만이 극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시그마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이게 n번째 항이니까 n까지 ak를 돌려주면 되죠. 근데 요거를 전개를 해가지고 전개를 멋있게 해야 되는데 2nk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k인데요. 근데 얘는 동류항이야. k에 대한 식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k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요 n은 상수 취급을 하고 그래가지고 요 k 제곱하고 k는 시그마 계산해줘야 되고 실수면 앞으로 뺄 수 있죠. 그러니까 요 k제곱 계산하면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여기에다가 2가 앞에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이쪽은 이 시그마 k라면은 2분의 n 플러스 1인데 여기에 2n 플러스 1 하나 더 있죠 앞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거야. 요게 바로 이 부분을 합의 꼴이 아닌 합의 일반항 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 n세제곱분의 있잖아요. 여기에 n세제곱분의 1이 하나 버티고 있어 곱하기로. 그러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이건 차수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얘를 분배를 n세제곱 해가지고 n세제곱 넣어서 n세제곱 넣어서 답을 내는 건 굉장히 쉬워요. 어차피 얘도 3차분의 3차 3차분의 3차니까 수렴이거든. 각각 극한값으로 하면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비가 6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2니까 6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분의 4 요거는 2분의 2n 세제곱 그러니까 더하기 1 그래서 답이 3분의 1이에요. 요 정도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알아듣게만 설명할 거예요. 식을 막 이렇게 내가 자세하게 써주지 않아도 알아듣게만 딱 계산력이 여러분 실제로 풀듯이 내가 실제로 풀듯이 풀 겁니다. 앞으로는 또 틀리면 쪽팔리잖아. 답 봐야지. 맞아버렸잖아. 하나도 안 틀렸잖아 오늘. 다음 문제 해보겠어요. 결국 뭐야 이것도 수열이잖아. 수열이 문제죠. 여기는 원의 방정식까지 넣어서 했네. 저 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n인 원인데요. y는 루트 n은 무리함수죠. 무리함수랑 저 원이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에 x좌표를 an이라고 할 때 그 an의 식을 구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극한 계산이나 한번 해봐라. 아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나올 것 같아. n에 대한 1착씩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너무 뻔하지 뭐. x좌표 y는 루트 n을 이거 상수함수잖아요. 아, 야, 잘못 얘기했다. 이건 무리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야. x가 없잖아. 근데 뭐 이런 그림이잖아요. 반지름이 2n인 원에서 루트 n 선을 그어. y는 루트 n 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 x좌표를 an이라고 한다. 뭐 뻔하지 뭐 루트 n에다 넣어야지.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이거 뭐 수준 미달이야. 넣으면 n은 4n제곱. 그럼 x제곱은 뭐냐? 4n제곱 빼기 n. 그럼 x는 루트 4n제곱 빼기 n. 원래 뿔마가 나오는데 1, 4분면이니까 양수만 됩니다. 그래서 요 an, 요 교점 x좌표가 요 an이자 루트 4n제곱 빼기 n인 걸 알 수 있죠. 이걸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라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네가 해 그건. 너무 쉽잖아요. 연습 문제 끝. 다 풀어라.
바로 다음 단원 가겠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의 극한을 배우기 전에도 등비수열의 합이나 좀 아냐? 합공식 알아야죠. 등비수열의 극한이라 등비수열을 배워야 돼. 등비수열.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A R의 N마 1승이고요. 요런 수열의 합의 일반항은 어떻게 하더라? 성현이 쳐자고 있는데요. R마 1분의 초항 가로 열고 R N승마 1이죠. 근데 이것은 R이 1보다 작을 때는 1-R분의 초항 가로 열고 1-R 항의 개수승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다 암기하고 있죠? 근데 특별히 일반항이 첫째 항이 R일 때가 있어. 첫째 항 자체가 R이면은 일반항 자체가 R의 N승 이런 형태죠. 이런 경우에서도 공식은 똑같아. 합공식은 어떻게 하냐? R마 1분의 첫째 항이 R이니까 그냥 첫째 항 가로 열고 R의 N승 마 1 그냥 이런 거지. 근데 아무튼 이것도 등비수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지수함수기도 하죠. n을 x로 보면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지수함수의 극한이기도 한 거예요. 극한을 보내면.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보다는 등비수열의 극한을 지금 먼저 볼 건데요. 특별히 이거 R의 N승 형태, 첫째 항도 R이고 공비도 R인 등비수열 이런 거죠. 이런 수열에서의 수렴 발사는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무한대로 가고 공비가 1일 때는 1로 수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을 때 0으로 수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진동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수함수로 보면 돼. 2의 n승을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면 어떻게 되냐? 2, 4, 8, 16 이렇게 하잖아요. 이 지수함수를 타고 가는데 무한히 발산하지. 개 쉬운 거야 이거. 지수함수의 기본형이잖아. A의 x승의 형태로 보면 된다고. 그런데 이제 밑이 1인 지수꼴은 지수함수가 아니라 상수함수죠. y는 1이잖아. y는 1이니까 그냥 1 수렴하지 이건. 그럼 밑이 1보다 작으면은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n승 같은 거는 지수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감수함수니까 n을 숫자 넣으면 계속 작아져. 무한히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가까이 가요.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하나 예를 들어줄게. 마이너스 2의 n승 이런 거는 생각해 보면은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 2 넣으면 4, 3 넣으면 마이너스 8, 4 넣으면 16. 얘는 그래프로 그릴 수가 없죠. 밑이 음수인 거는 옛날에 안 배웠거든요. 근데 이거는 함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는 게 얘네들 자연수만 듣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하면서 발산합니다. 그래서 진동이에요. 진동 발산. 이거 암기해줘야 돼. 근데 하나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안 했던 게 이런 거죠.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다시 말하면은 공비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이런 거일 때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프를. 왜냐면 밑이 음수인 지수함수는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해보면은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2 넣으면 4분의 1, 3 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 4 넣으면 16분의 1. 진동하긴 하는데 0에 가까워져. 그래서 이런 것도 0으로 수렴입니다. 리미트 n은 먼저 보내면. 그러면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R의 n승의 형태의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조건. 다시 말하면 지수꼴의 수열이 n이 지수에 있는 수열이 수렴하려면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요거는 절대값으로 쓰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요때도 수렴합니다. 0으로 수렴하고 1일 때도 0으로 수렴하니까 요 두 때만 수렴하는 거야. 이 수렴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너무 쉽잖아요. 숫자 넣어서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 n이 무한대로 가면 수렴이지. 0으로 수렴. 얘는 진동 발산. 왔다 갔다 해 값이. 얘는 무한대로 발산. 얘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n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수니까 0으로 수렴해요. 숫자 너무 많아 근데. 이 부호가 막 교대로 바뀌긴 바뀌지만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되는데 음수 양수 음수가 바뀌긴 바뀌어도 이렇게 가까워져. 0에 가까워져. 위아래 이렇게 해서 x축에 가까워져. 그래서 수렴입니다. 됐어. 그래서 지수꼴의 어떤 수열의 극한을 구할 때는 경우를 4개로 분류해서 해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5개야.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5개로 분류합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그리고 공비가 1일 때, 그리고 공비가 1보다 클 때로 5개로 분류하는 거예요.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5개가 아니라 왜 4개로 했죠? 어차피 1보다 클 때랑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가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5개로 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요. 문제를 좀 풀어보면 알 건데요. 넘어가.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아래 n승의 형태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일 텐데 요건 또 달라. 요게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요런 진짜 등비수열의 형태에서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이면 수렴하지만은 이거 말고도 첫째 항이 0인 경우도 수렴할 수 있어요. 요거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암기를 해라.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좋습니다. 예시 하나 들어줘봐. 요거 문제. 예제 너무 쉽잖아요. 다음 등비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했는데 얘는 n에다 1 내면 첫째 항이거든. 그러면은 이 수의 0승은 1이니까 없어지고 이게 첫째 항이 그냥 1 곱하기 이거니까. 그래서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어때야 되죠? n 밑에 걸려있는 게 공비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1도 돼. 이럴 때만 수렴합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5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 곱해가지고 x 플러스 안 해. 그럼 하지. 네가 해 이런 거는 고의야. 됐어. 요 내용은 그냥 집에서 읽어보세요. 풀어봐라. 30쪽 고. 너무 졸려하는데 지금 온라인 수업도 다 자는 거 아니냐 지금? 근데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 요걸 보면 첫째 항 공비를 말을 못한 학생이 많아요. 3 앞으로 하나 빼고 3의 n승분의 5의 n승은 묶어서 3분의 5의 n승으로 딱 보면 되죠. 그럼 첫째 항이 얼마냐? 3분의 1이죠? 아니죠. 첫째 항은 n에다 1 넣었을 때야. 이게 n-1일 때만 첫째 항이라고. 앞에는 첫째 항 n을 1 넣었을 때니까 9분의 5인 거죠. 첫째 항은. 공비는 보통 n 밑에 걸려 있는 거야. 3분의 5. 그럼 공비가 1보다 크잖아. 그럼 발산이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해봅니다. 안 되는 거 질문해라. 번호 적어놔. 다 푼 사람은 왼쪽에 연습 문제 풀고 있어요. 1스텝, 2스텝. 야,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로그랑도 친하게 지내야 돼. 이제는 다시 다 등장한다. 삼각함수랑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수원수투 복습이 되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 이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2의 n승하고 3의 n승이 딱 있으면은 얘를 3분의 2의 n승으로 해가지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은 밑이 1보다 작은 등비수열이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 알겠죠? 숫자 넣어보면 0으로 가잖아.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어. 요거를 각각을 지수함수 보는 거지. 3의 n승 같은 경우는 0,1 지나고 이렇게 증감수, 2의 n승도 0,1 지나고 증감수 똑같아. 지수함수의 기본형이잖아. 근데 2의 n승보다는 3의 n승이 훨씬 가파릅니다. n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은 이 3의 n승이 훨씬 빠르게 증가해요. 마치 n세제곱분의 n제곱 극한 구할 때 어떻게 하냐? 무한대분의 무한대 꽂으면 차수가 얘가 큰 거지. 마찬가지인 거야. 3의 n승이
2n승보다 훨씬 커. 그래서 분수식이 나왔을 때는 마치 얘를 이런 걸로 보아가지고 극한 보내면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따 보여줄 건데, 그래서 이게 차수가 요 약간 이거 n제곱하고 n세제곱하고 2의 n승하고 3의 n승이 딱 있잖아.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는 다항함수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합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든요. n이 커지면. 그래서 만약에 밑이 1.1이라고 해도 1.1 n승보다 n의 100승이 훨씬 느려요. 여기다 2를 넣으면 2의 100승이니까 엄청 커 보이잖아. 여기다 2 넣으면 1.1의 제곱이니까 엄청 작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 n이 무한히 커지면은 상황이 달라져. 이거 엄청 커집니다. 이건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얘네들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빠르게 증가해, 얘네보다. 그래서 항상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다항함수보다는 지수함수가 훨씬 큰 거예요. 얘네들은 게임이 비교가 안 되고, 그리고 얘네들끼리 비교할 때는 밑이 끈 게 훨씬 더 극한값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n이 커짐에 따라서 함수값이 빠르게 커져요.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요 문제 필수지 11번 풀면 느낌이 올 건데, 요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겠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금 3의 2n승은 이 집어넣으면 9의 n승이니까 밑이 9짜리야, 이건. 빼기 8의 n승. 이거는 더하기를 앞으로 하나 빼. 8 곱하기 8의 n승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2승은 9분의 1이거든요. 9분의 1 곱하기 3의 2n승은 9의 n승으로 바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요 극한에서는 항상 지수꼴이 머리를 쳐내야 돼. 앞으로 쳐내고 집어넣고 거듭적으로 집어넣고 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얘가 대등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훨씬 빨리 증가. 이건 무시해도 돼. 소중해요. 버린다. 답은 요게 대등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최고차항의 개수비 9분의 1로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엄밀하게 하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9의 n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누게 되면 이거 자체가 9분의 8의 n승이니까 무한대 보내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등비수열이니까 0으로 수렴하지. 얘는 1로 수렴. 얘는 0으로 수렴. 얘는 9분의 1로 수렴. 그렇게 찢어서 할 수도 있지. 그냥 같은 개념이야. 이게 마치 여기가 n의 9승 빼기 n의 8승, 여기가 n의 8승, 여기가 n의 9승일 때도 그냥 이걸로 개수비로 하잖아. 9차식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근데 지수꼴끼리는 비교 가능해. 근데 여기 위에 n의 100승이 있더라도 얘는 무시됩니다. 다항함수보다는 지수함수 이런 거 9의 n승이 훨씬 빠르게 증가해요. 그래프 그려보면 알 수 있어. 다 상상될 거고. 그래서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개수비나 아니면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를 나눠준다. 분모에서 지수가 가장 큰 걸로 나눠주면 되죠. 이거는 마찬가지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얘는 2 곱하기 2의 n승 밑에는 항이 두 개 있는데 이런 건 버려도 돼. 얘가 크니까. 근데 그럼 3의 2n승의 루트가 있으니까 하나 약분하고 그래서 3의 n승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답은 요것만 봐가지고 1분의 3. 답이 3이야.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수학토에서 비슷한 거 했기 때문에 막 이거 3n승으로 9n승으로 분자분모 나누는 거 밑에 여러분 보세요. 보면 이해될 거야. 옛날에 내가 자세하게 했습니다. 얘도 진정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커. 너무 빨리 증가해. 무시해도 될 정도야. 그래서 얘는 그냥 답이 무한대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렇게 할 수는 있죠. 3n수로 인수분해하면 1 빼기 3분의 2의 n승이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 곱하기 얘는 1 빼기 0으로 수렴. 얘는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상수꼴이니까 그냥 무한대 발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리미트 an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수렴한다는 말이 있네요. 수렴한다는 말이 있어. 그러면은 n이 무한히 커짐에 따라서 얘는 어떤 숫자에 다가가니까 4의 n승의 개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는 2의 n승의 개수로 볼 수 있지. 숫자로 다가가니까. 얘는 3의 n승의 앞에 9가 곱해져 있는 거고 얘는 4 곱하기 4의 n승이니까 실제로 관찰해 보면은 얘네들은 무시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얘가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 수렴하기 때문에 숫자로 가니까 2n승, 3n승 무시해도 되고 얘네 둘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 위에는 4 곱하기 4n승 밑에는 an이 어떤 숫자로 갈 거니까 4n승 해서 답이 an분의 4가 극한값인데요. 그게 2니까 an은 2죠. 이렇게 풀면 근데 안 돼. 맞긴 맞아 이건. 직관적인 풀이. 그러니까 an이 어차피 숫자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로 다가가는 거에다가 4n승을 곱하면 얘는 개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4n승의 앞에 곱해진 숫자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어서 풀 수 있는 건 맞는데 직관적으로. 근데 서술형하면 이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풀이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더 깔끔하기 위해서 분자분모를 4n승으로 나눕니다. 분자분모를 4n승 나누게 되면은 얘는 an 빼기 4의 n승분의 3의 n뿌리승 위에는 4n승으로 나누면 4가 된다. 4 빠지니까. 그리고 얘는 an 곱하기 4분의 2의 n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an 수렴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거는 더하기를 앞으로 9로 빼. 그리고 얘를 4분의 3 n승으로 딱 바꿔주면 되죠. 그럼 잘 봐봐. 수렴 0으로 수렴한다 이건. 1보다 작으니까. 수렴 리미트 4개로 찢어가지고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0분의 4 플러스 얘 0으로 수렴하니까 상수 곱하기 0꼴은 0. 그래서 알파분의 4가 되는 거야. 알파가 뭐냐면 an의 극한값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2다 해서 알파는 2. 답은 2 이렇게 할 수 있어요. 4n승으로 나눠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근데 직관적인 풀이는 객관식을 쓰면 돼. 근데 이게 an이 만약에 발산하잖아? an이 발산하는 거면 이런 풀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만약에 5의 n승이면 어쩔 거냐? 5의 n승이면 이거 20의 n승인데 모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했으면은 아주 좋았다리. 31쪽까지 해와 꺼지세요.